지난 연기가 사실 이제 예. 자, 반갑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책은 조금 이따가 이제 전반전 하고 나서 좀 갖다 드릴게요. 명리학이라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명리학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사주라 하면 뭔지는 알아요, 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는데, 이 대개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명리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미신과 같은 거, 학문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합니다. 명리학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명리론도 몰라요. 명리가 뭔지 모른다 자체를. 그죠? 그래서, 명리는 자연과학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를 때 그냥 뭐 사주 명리학이라니까 사주 말만 나오니까 뭔가 뭐 분명히 미신적인 거 관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이제 의아심이 받쳐주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잘 이미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띠 하나만 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래 전부복 안 했습니까? 그죠? 손으로 활용한 거는 좋지만은 그 하나만 가지고 뭐 수다 많은 그 신살론으로 이제 이 학문을 조금 초월한 어떤 그런 논리로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죠?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 이론적 어떤 뒷받침이 이제 부족하고 이래서 뭐 사주라 하면 그냥 뭐 미신과 관련된 그런 심지어 저보고도 전마저가 옛날에 신기 있었나 이런 자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 좀 이제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인데 그래 이건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아시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고. 명리학이라 하는 자체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뭐 사실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명리학의 한자, 명리학의 명자도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실은 모르고 입문하지만 알고 보니까 명자는 목속 명자더라는 거죠. 되게 밝은 명자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밝은 명자를 쓰는가? 먼저 그래 명자가 밝은 명자 쓰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한문을 안 쓰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예, 목숨 명자를 쓴단 말입니다. 니는 보통 우리가 아는 리 그죠? 다스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또 뭐 들어갑니까? 학문에 들어가잖아. 학 그죠? 그 자체가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목숨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명리학이라면 대개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학이다. 그죠? 자연학이라는 이유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연이 변한다. 자연이 아침에 자고 나면 새벽이고 아침이고 또 낮에 활동하고 그저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그 계절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자연이 바뀌었잖아요. 자연의 색깔 자체도 바뀐 거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 달라지죠. 심지어 우리가 속에 갖고 있는 감정도 봄의 감정과 겨울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여름에 느꼈던 감정과 겨울에 느꼈던 감정이 같을 수는 없죠.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인위적이지는 않다.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씁니다. 그래 스스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대로 뭔가 변화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명리를 하려고 하기는 처음부터 뭐 자연이 변화하는 걸 뭐가 뭐 진짜 좀 황당무계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변하는 것은요. 봄에는 봄대로 변화했고 내가 사물을 보는 느낌도 봄의 느낌으로 보여지고 여름에 변화한 것과 가을에 그 사물을 본 것과 다 다르죠. 겨울에 본 것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감정도 달리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생명체들이, 그죠?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짧게 본다면은 살아났다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 다가도 죽는 것과 같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렇게 변하다는 거죠. 그 과정 분명히 있겠죠. 과정을. 이걸 우리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 인간들 어디서 삽니까? 그와 같은 공간의 자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없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관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 명리학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자연 속에 있는 생명체들과 같이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 명리. 우리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걸 따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좋아할 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우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사주팔자라 하면 카테고리를 열어보면 사주만 들어가면 미신인 줄 알아요. 그래 그 사람들 사주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처음이시니까요. 그죠? 당연히 모르실 거죠.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뭐 다음 시간에 기초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오늘은 그냥 명리학이 이런 게 명리학이라 하는구나 개념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그거에서 우리 인간들은 무슨 관계가 있겠나는 거잖아요. 우리 있는 공간이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자연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생년월일이죠. 태어나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죠. 연월일시죠. 그죠? 이 연을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또는 우리 인간이 세상 밖에 나오는 그 순간, 그죠? 카메라로 우리가 사물로 사진을 탁 찍은 그 순간과도 같다. 슈퍼마켓에 가면 바코드 있잖아요. 나의 바코드라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내 인생의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죠? 그걸 시라는 것과 일, 연, 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명리학을 배우다 보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에요. 그 공간 속에 자연이 있는 거죠.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계속 밤만 있다면 아니면 계속 겨울이라면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떨까요?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한테 뭘 보고 자랍니까? 그죠?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천이라 해서 하늘의 것은 10개의 기호로 나누어 놓고 천간이라 하고 땅에는 지지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하늘 철자를 써가 백화자를 쓰고 땅에는 땅지자를 써갖고 12개로 나누어 놓은 거죠. 12개. 왜 12개일까요 또? 변화하는 계절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석 달, 여름 석 달, 가을 석 달, 겨울 석 달 하니까 12개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하더라는 건데, 거기에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죠?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더라는 거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을 항상 맞물려 작용한다는 거죠. 그걸 태어난 연도의 것과 태어난 달의 것과 태어난 날의 것과 시의 것과, 그죠? 요걸 천지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요거 하나, 셋, 넷, 요걸 하나의 기둥으로 봅니다. 요거 생년을 가리키는 기둥, 생월을 가리키는 기둥, 생일을 가리키는 기둥, 생시를 가리키는 기둥. 몇 개입니까? 4개잖아. 사주. 4개의 기둥이라는 게죠. 그래서 사주라고 합니다. 팔자는 뭡니까? 8개의 칸에 들어가 있는 글자죠. 그래 사주 팔자라 하면 사주나 팔자나 어떻게 보면 같단 말이죠. 4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사주나 그 속에 8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사주 팔자가 어떻고 하면 미신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건 전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바코드로서 작용을 한다. 이걸 딱 열어보는 거죠, 우리가. 열어서 어떻게 푼다? 그대로 자연이 변화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빗대어 놓고,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난 이 사람은 자연의 어떠한 기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시 말하면 타고난 네 팔자는 어떠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 이제 이 자꾸 배워 나가면 나중에 이제 이 중고급적으로 나가면은 또 용신 찾아 산만리, 그 용신 이야기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어요. 기초하시는 분한테는 안 들어, 뭐 아직까지 용신이 아마 생소하시지만, 명리학에서 용신을 자꾸 찾는데 그 사람들이 용신 찾는 어떤 명문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쓰임이 이것을 분석하고, 그러면 타고난 내 팔자가 이렇소, 그럼 우야라고, 그죠? 그럼 팔자대로 그럼 사는 거라. 그럼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팔자대로 사는데, 맞잖아요. 누구라도 팔자대로 사는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바코드를 열어보니까 강한 기운과 좋은 영향을, 천지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기운과 그렇지 못한 기운들, 이것들이 또 서로 맞물리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좋은 역할을, 이렇게 내 중간에 내 삶의 어떤 인과관계들도, 그죠? 육신적 관계들도 전부 다 좋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하는 말이, 여기에 타고난 팔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을 용서라. 이거거든요. 용서라는 게 뭔가.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을 찾아라라고 해요. 용신.
용신을 찾아라는 거. 이 쓰여지는 거거든. 쓰겠다는 거예요. 쓰려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은 이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내가 써야 된다는 정신인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팔자에는 이 사주의 8글자를 가진 사람은 장단점이 나오겠죠. 어떤 기운이 약하다. 어떤 하늘의 기운이 약하고 어떤 땅의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유리하게 살아가려면 여기서 핵심적인 뭔가 부족한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바로 용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용신은 뭐고? 내가 살아나가면서 그걸 쓰라는 거죠. 그걸 쓰라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좋아하는 인자가 있다. 그죠? 그걸 언제 쓰면 좋을까요, 그게? 우리 공부해야 될 시기에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잖아요. 너무 늦게 그걸 쓰면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쓰여짐의 시간은 지나잖아, 그죠?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내가 쓰는 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써? 만약 이걸 알면 일찍 썼겠죠. 17, 18에 썼겠죠. 몰랐기 때문에 자연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있다 하더라는 거죠. 또 끌림도 가요. 그죠? 이걸 알면은 좀 더 일찍 내가 용서 썼을 건데. 근데 용은 썼는데 머리가 안 따랐어요. 예. 아이들 응갈 때 어떻습니까? 용 억수로 쓰죠. 완전히. 우리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어떻습니까? 명리학적으로 이미 비경금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 좋아 친구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중고급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도로 친구 때문에 망치는 길이에요. 맞잖아요. 도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떠냐? 내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명리를 알면은 비경급이 많은 사람들이 친구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주변에 친구도 많아요. 그럼 그걸 오히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걸 통한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떨까요? 그대로 가는 거라. 그대로 친구 좋아서 친구 찾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 갑니다. 밥 팔아가 똥 사물 놈이라고, 부모 팔아가 친구 살 놈이라고, 이런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마 손해예요. 용을 잘못 쓴 거지. 그럼 모르니까 그래 갈 수, 끌림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보면, 아, 내가 이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 아들한테는 충분히 우리가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본인들한테도 나는 올해 개묘년에 올해 개묘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네. 이런 계획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개묘년에 나 참 그럼 올해 좀 조용하게 지나갈까? 조용하게 지나 또 다른 곳에 또 용서할 곳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냥 자분자분하게 지나가고 내가 이것만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인생의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이 남들이 이해하는 이야기 그 미신과 같다는 사주의 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빗대어서 그죠? 나는 어떤 삶의 용설문 될까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이고 또 결론이에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자연이 변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럼 거기서 기호가 몇 개 들어갑니다. 기호가. 그래, 우리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음양이 어떻다라는 거는 그죠? 음양이 어떻다가 그 다음에는 오행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오행이 상생상극 하는 건 그러한 것들. 오행이라는 것도 나무고 불이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들어보면 그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다가 이 자연의 변화하는 하나의 그 과정을 그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명리학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거. 저도 들어도 아직까지 머리 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저 그 변화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이거든. 그것들이 상호 기운에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의 과정을 목, 화, 토, 금, 수라 이래 한 거예요. 그래 그걸 또 한자로 막 나무 목자 막 쏘고 하니까 나무 목자 탁 나오면 진짜 한문대 같다 어렵다 대면 머리 딱 아프거든요. 그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명리학을 좀 만만하게 보셔도 진짜입니다. 괜찮습니다. 옆에 우리 선생님들 같이 궁금하고 여쭤보셔도 되고 또 전체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과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 말이 완전히 그때는 막 완전히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 내한테 해당되는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구나 요래만 맞으면 돼요. 그래 두 번째는 그냥 한쪽 귀를 뜨고 한쪽 귀를 흘려도 관계없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만약에 중국 과정을 또 들으면 분명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는데 뭔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이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게 안 들으셔도 좋다. 어쨌든 목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니까 4시 50분까지니까 예,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한 2시간 보낸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명리학은 어느새 자리 조금씩 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예.